자연인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MBN의 인기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출연자가 자연으로 들어온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과거 속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불행했는데 그곳을 떠나 자연의 품에 안기니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주장이다. 프로그램 취지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외 없이 모두가 행복을 외친다. 어쩌면 자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만 섭외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튼 자연에서는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하기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중년 남성에게는 로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현실에서도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이다. 그 중에는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다. 요즘 회자되는 러스틱 라이프도 그것의 일종이다. 러스틱 라이프란 시골 특유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 러스틱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의 합성어로 도시를 떠나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오래전에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바 있는데 드디어 루소의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등장한 셈이다. 자연인의 삶을 동경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도시를 등질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낀 이들은 절충점을 찾기도 하는데 오두 이촌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중 하나다. 오두 이촌이란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삶으로 도시와 자연을 번갈아가며 장점을 취하는 생활 방식이다. 주중에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시골에 가서 여가와 휴식을 즐긴다. 자연을 그리워하지만 자녀 교육 문제나 가족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러스틱 라이프를 지향하고 오두 이촌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체로 도시의 삶은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편리하고 윤택한 측면이 있지만 매일매일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삶을 준비하여 결행에 옮기거나 그게 아니면 TV 속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경험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들은 모두 속세에 찌든 도시적 삶보다는 자연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연으로 돌아가면, 즉 러스틱 라이프를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속세를 떠나 자연의 품에 안긴 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까? 카메라 앞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방법이 없어.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행복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행복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프랑스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행복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어머니 품속에 있던 포근함을 본뜬 둘러싸여 있는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줄 알지 못한다. 행복을 볼 수 있기 위해 그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행복에서 나와야만 할 것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행복은 향유의 대상일 뿐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행복에 겨운 사람은 마치 어머니 품속에 둘러싸여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뿐 지금 내가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줄도 모른다. 행복을 즐기는 것에 이미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반면 누군가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행복과 함께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 사람에게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냥 그다지 불행하지는 않은가 보구나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그만이다.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연인은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수도도 전기도 없는 곳에 살면서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손수 식재료를 마련하고 씻고 다듬은 후 장작불을 피워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상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면 그 속에서 매번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가혹한 생활 조건 속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에 변변한 난방장치도 없이 겨울을 나기란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다. 게다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홀로 24시간을 보내며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오두 이촌의 삶은 어떨까? 자연인의 거처와 달리 오두 이촌을 추구하는 사람의 집은 약간 다르기는 하다. 첩첩산 중에 위치하면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의 주거 공간과 달리 오두 이촌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의 집은 외형이나 편리성, 안정성이나 문명과의 거리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가 원시적 형태에 가깝다면 후자는 현대적이다. 오두 이촌의 경우 시골집도 건물 자체로는 도시에 있는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변 경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 가깝다.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인의 집과는 천양지차다. 오두 이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시골집에서는 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전원의 낭만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매주 도시와 시골을 번갈아가며 사는 일상은 단조로움을 피할 수도 있고 도시와 시골의 맛을 골고루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다. 처음 몇 달 혹은 몇 년은 새로운 공간이 주는 효용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담이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은 감소하는 반면 이동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느껴진다. 심지어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도시로 매주 이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고로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경우는 찾기란 좀처럼 어렵다. 집이 두 군데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 가깝다. 오도 이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수한 자연인과는 달리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문명의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문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문명이란 불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지 생활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필요한 물품으로 둔갑해놓고 살면서 이를 문명이라고 포장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기술 발전을 통해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왔다. 그 과정에서 생활에서 필수품이라고 여기는 물건들이 점점 많아졌다. 당연한 말이지만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쉼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오도 이촌을 추구하는 경우는 평균적인 도시인보다 2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도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구입해야 하고 시골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추가로 사야 한다.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 문명의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사야 할 물건도 배로 증가한다. 만약 시골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촌의 삶은 궁핍해진다. 그렇게 되면 날 것으로 살아가는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점점 시골에서의 삶을 기피하게 되고 급기야 철수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몇 년 못 가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오도 이촌의 삶이 겉으로는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후회로 점철되는 경우도 많다. 찰리 채플린의 명언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경우가 많다. 문명의 혜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활을 단순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맞다. 자연에 가까이 살려면 1차적으로 생활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도시에서의 문명 생활을 여전히 고집한다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시골에 살면서 도시와 동일한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영화를 한 편 보려 해도 읍내까지 30분을 차 타고 나가야 하고 저녁에 간단히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려 치면 배달비가 훨씬 많이 나온다. 자동차로 도시에 나와서 친구와 모처럼 술 한잔 걸치면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막막하다. 하여 시골을 선택하는 순간 문명의 혜택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일상을 단순화시킬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도시에 남는 편이 현명하다.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시인 김달진 선생은 삼거일기에서 이렇게 적었다. 생활을 단순화하라. 그러나 창조를 갖추지 않은 단순은 무료와 권태를 동반하는 위험이 있다. 1934년 27세의 나이에 현실의 안온함을 버리고 산에 들어간 자연 속 삶을 선택했던 시인은 생활을 단순화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창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함은 무료함과 권태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도시의 소음을 피해 사람의 발자국조차 듣기 힘든 산속의 오두막에서 자연인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맛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며칠 못 가서 무료함과 권태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투항하고 만다.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해진 일상으로 생긴 여유 시간을 창조적 활동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에게 여유 시간이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단순한 삶, 자연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자연으로 이동하고 주변 물건만 없애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그러한 생활 양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삶에 대한 철학과 일상에 대한 습속까지 바꿔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지지고 볶으며 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이호건 작가의 트렌드에 배신해서 발췌하였습니다.